지난주에 다음 주에 결정된다 이랬는데 지금 벌써 다음 주인데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시간이 좀 더 여러 가지 걸립니까? 이제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지난번에 그 이준석 위원장이 박형준 교수 비대위원장 물망에 오른다 그래가지고 제가 요 나가면서 전화해봤어요.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진짜냐? 그랬더니 나 얘기 한 번도 안 한다 그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닌데. 저도 어제 만나가지고 또 물어봤습니다. 보면은. 그럼 뭐랍니까? 안 한다 그러죠 당연히. 예. 박형준 전원 지목한 거였어요? 인터넷에는 전원책이다 이렇게 얘기가 있던데. 전원책위원을 비대위원장으로 맡고 싶은 정당이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현실 정치를 해보시지 않고 계속 방송에서 무슨 뭐 다 때려 부숴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렇죠.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어떤 져서 비참하게 된 것보다 그 이후에 한 달 동안 이 수습 과정에서 오히려 더 저는 이 수습을 어떻게 좀 이상하게 개그 콘서트 비슷하게 하면서 더 지위가 이렇게 급전직하한 것 같다는 상당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 뭐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구성할 때는 무슨 어떤 이념적인 성향이 다른 분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영입하고 해서 이렇게 좀 거국내각 비슷하게 하는 것이 좀 특히 우리나라에서 좀 필요한데 이거는 좀 정당의 비대위원장이 그래도 당대표에 버금가는 사람인데 좀 일정하게 경력과 그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좀 동일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숫자를 101명 이렇게 모아놓고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게 그러니까 자꾸 주변에서 뭐 다들 이렇게 특히 언론에서 거의 조롱하듯이 얘기하잖아요. 좀 그래서 저는 상당히 유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긴급히 이제 보면은 이제 비대위원장 후보군이 예전에 나오던 이제 이국종 교수도 그렇고 이런 분들 좀 약간 신선한 인물들에서 이제 관리형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번에 김형호, 김항식, 김병준 이 세 분의 이름이 거론됐었는데 물론 준비 측에는 부인했지만은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큰 겁니다. 결국에는 들어와서 대들지 못할 정도의 인물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친박 비박 갈등이 크기 때문에 뭔가 쇄신이라도 큰 쇄신이든 작은 쇄신이든 하려고 그랬을 때 권위가 없으면 짓밟힐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개파 갈등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권위 있는 지난번에 이회창 총재 이름 나온 것도 그런 맥락이고요. 지금 뭐 김무지 지사라든지 당의 원로급에 해당하는 정치인들이 계속 나오는 것도 저는 그 맥락이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바야 저는 왜 이제 아쉬움이 오히려 남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될 바야 차라리 약식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하고 빨리 준비하는 게 나았다. 원래 전당대회도 당이 이제 당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크게 순회 경선하고 이럴 때도 있지만은 약식으로 모여가지고 할 때도 있습니다 보면은. 하지만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대표의 권위라는 거 또 수습 능력이라는 거는 비대위원장과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한 달이면 하고도 남았다. 그래서 약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라는 하여튼 뭐 김영호 정의화 전 의장 근데 김병준 씨 이렇게 좀 좁혀지고 있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병준 씨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의사를 표명했대요. 본인이. 근데 저는 김병준 씨도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근데 솔직히 이분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상당히 고민이 들 정도예요. 왜 굳이 이분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지. 사실 제가 보면은 지금 한국당 상황은 정말로 처칠이 와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스스로 자력으로 극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외부에서 누가 와서 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자력으로 극복하면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차 전 의원 지난주에도 외부 인사 될 거면 안 된다. 당내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저 같은 사람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제가 안성수 주비위원장한테 얘기했더니 대답을 안 하대요. 하면은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요?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우리 이준석 위원장도 했지만 저도 옛날에 현역 의원 하면서 비대위 했어요. 그때 비대위 했는데 비대위가 사실은 이제 당원 당규를 고치지 않는 한 비대위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권한이. 사실은 이 당원 당규에서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가 사실은 결정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제가 비대위원장 되면 이때 전국위원회에게 당원에 대한 추출 권한을 하여튼 비대위원장에게 위임하는 조항 하나 만들려고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날 한국당에 이런 사태가 오게 만든 주역은 좀 떠나주십사. 당명은 뭐로 바꾸실 건지 공약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 그거 별로 안 중요하다고 봐요. 네, 뭐 당 이름 저는 뭐 사실은 제 생각에는 과거에 그 한나라당이 제일 좋아요. 글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거 별로 안 중요하고. 예. 그래가지고 당을 이렇게 만든 핵심 세력들은 내보내야 된다. 몇 명쯤. 세력보다는 예. 소위 말하면 이제 주동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 사실은 주동자 이제 감옥 가 있잖아요 지금 주동자들. 뭐 아니 뭐 무슨 주동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준석 의원은 네? 자기가 속해했던 정당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 지금 머릿속에 몇 명이 떠올라요. 내보내야 될 때가. 아니 그 주동자 좀 박근혜 대통령 말한 게 아니라 많잖아요. 친박 주동자 말한 거예요. 그렇죠. 친박 그렇죠. 주동자. 예, 맞습니다. 예. 감옥 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그분들 지금 아직 추당 안 시켰어요. 예.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 포함해서 이게 열 손가락에 들어갑니까? 한 10명이면은 한 저희가 10명이면?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는 팔적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원래 바른정당 만들 때 늘었네요 그 사이에 보니까. 뭐 우리 이준석 의원하고 저하고 나가면서 같이 따져봅시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 그렇게 좀 내보내면 우리 다시 합당합시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번에 네. 재밌는 게 있는 게 뭐냐 모 언론사에서 이번에 주말경에 이제 그 KT에서 99명의 후원금 받은 명단 이제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는데 예. 그 명단이 제가 이제 흘러나오는 이름들을 들어보니까 KT요? 예 원래 KT에서 99명 후원금 이제 나갔던 게 원래 KT에서는 대관 업무를 위해 가지고 예. 이제 상임 소관이나 이런 쪽에 좀 뿌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보니까 전혀 정치적으로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명단 나오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관리되던 친박들이 누구냐, 위에서 관리되는 친박이 누구냐, 그 명단이 같이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 한 10여 명 내보내면은 당이 개혁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제 당의 어떤 그 작품을 쇄신해야죠. 그 결국은 또 전당대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당대표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쇄신된 작품 속에서 예. 당을 이끌어간 새로운 지도자를 뽑을 전당대회를 이제 아주 그 잘 세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전당대회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당 대표 나갈 사람이 기탁금을 많이 내야 돼요. 8천 정도 되고 8천 예. 정도. 그렇게 하고 실제 대의원들이 이 당협 250 몇 개 당협에서 뭐 많아야 한 뭐 100명 아니면 뭐 안 적으면 한 50명을 선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당협위원장의 입김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라 전체 핵심 당원 20만 명 어떤 자유투표로 하자. 자유투표. 그러면 소위 말하면 이 당협위원장의 입김이 잘 안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 아마 실제 진짜 당원이 원하는 당대표는 누구인가를 소위 말하면 돈 안 들게 뽑아서 당이 나아갈 길을 아마 저는 개척할 수 있고 그때쯤 되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도 감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 여당을 지지했던 분들 내지는 네. 뭐 당 지지를 철회했던 분들이 어느 당을 지지할까 이렇게 이제 찾아보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 바른미래당하고 통합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리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바른미래당 얘기도 좀 해야 되니까. 네. 안철수 전 대표는 뭐 이렇게 정치를 은퇴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 은퇴한다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정치계를 떠나 있겠으나 거기 보면 1년이 1년일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예. 2년 뒤에 총선 아닙니까? 예. 근데 부르지 않으면 못 온다. 이 말 다 섞어 생각하면은 2년 뒤에 돌아오고 싶으니 나의 지지 세력은 2년 뒤에 나를 부르는 액션을 취해달라라는 세팅을 이제 하신 거로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번에 좀 쉬긴 진짜 쉴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 예. 너무 거침없이 달려왔고 실제로 뭐 선거 출마를 연이어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주변에 좀 잃은 사람들도 있고 챙겨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진심은 뭐 좀 쉬는 거는 진심이다 이번에는. 지난번엔 대선 끝나고 솔직히 나오면 안 되는 당대표 선거에 다급함 때문에 나왔던 게 예. 있다면은 이번엔 다음 선거까지 좀 쉬지 않을까. 예, 쉬는 거는 뭐 좋고 다 좋은데요. 정치라는 게 이제 결국 명분 싸움 아니겠습니까? 복귀를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명분을 어떻게 찾을 건지. 제가 볼 때는 예. 제가 지금 예측을 하건데 예. 오늘 제가 예측한 거 한번 이준석 위원장 한번 기억하세요. 다음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저 안철수 대표는 특히 이제 한국당 쪽과 가까운 보수적 색채를 띠고 네. 아마 복귀를 할 거예요. 한 1년쯤 후에. 왜 그렇게 얘기냐면 예. 이번에 본인이 쭉 물러나는 인터뷰를 하면서 여태까지의 내가 초식이 이제는 안 통한다. 초식이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하면 무술에서 이 예. 권법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권법, 소위 말하면 극중주의가 안 통했다. 아하. 그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는 다당주의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예. 얘기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정한 부분 당시에 이제 앞으로 1년 후에 한국당이 좀 이렇게 제대로 되건 안 되건 간에 본인의 색깔을 그런 식으로 아마 바꾸면서 아마 다시 재등장하지 않을까. 자유한국당 입당. 저는 근데 이제 뭐
저는 뭐 굳이 뭐 입당까지 원하지 않아요. 우리 같이 합하면 되죠, 뭐. 저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정치인들이 자꾸 이제 뭐 현실에 부딪혀서 신념을 바꾸는 걸 보면서 저는 참 그래도 최근에 돌아가신 JP는 내각제에서 밀어붙였던 게 대단한 거구나. 그가 나들 안 된다고 하고 했던 거를 결국 DJP까지 갔다가 또 한 대 맞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걸 신념 밀어붙였다는 게 지금 정치인들 뭐 극중주의 아니면 또 이런 제3당 이런 것들을 시도하다가 쓰러지는 것들을 보니까 상당히 좀 데자뷰가 느껴집니다. 이거 보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더 보수 코너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명진 전 의원, 이준석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지난주에 다음 주에 결정된다 이랬는데 지금 벌써 다음 주인데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시간이 좀 더 여러 가지 걸립니까? 이제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지난번에 그 이준석 위원장이 박형준 교수 예. 비대위원장 물망에 오른다 그래가지고 제가 요 나가면서 전화해봤어요.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진짜냐? 그랬더니 나 얘기 한 번도 안 한다 그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닌데. 저도 어제 만나가지고 또 예. 물어봤습니다. 보면은 그럼 뭐랍니까? 안 한다 그러죠 당연히. 예. 박형준 전 의원 지목한 거였어요? 예. 인터넷에는 전원책이다 이렇게 얘기가 있던데. 전원책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맡고 싶은 정당이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현실 정치를 해보시지 않고 계속 방송에서 무슨 뭐 다 때려 부숴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렇죠. 예.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뭐 지방선거에서 어떤 져서 비참하게 된 것보다 그 이후에 한 달 동안 이 수습 과정에서 오히려 더 저는 이 수습을 어떻게 좀 이상하게 개그 콘서트 비슷하게 하면서 더 지위가 이렇게 급전직하한 것 같다는 상당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 예. 뭐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구성할 때는 무슨 어떤 이념적인 성향이 다른 분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영입하고 해서 이렇게 좀 거국내각 비슷하게 하는 것이 좀 특히 우리나라에서 좀 필요한데 이거는 좀 정당의 비대위원장이 그래도 당대표에 버금가는 사람인데 좀 일정하게 경력과 그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좀 동일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숫자를 101명 이렇게 모아놓고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게 그러면 이제 주동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 사실은 주동자 이제 감옥 가 있잖아요 지금 주동자들. 아니면 뭐 무슨 주동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준석 의원은 네? 자기가 속해했던 정당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머릿속에 몇 명이 떠올라요. 내보내야 될 때. 아니 그 주동자 좀 박근혜 대통령 말한 게 아니라 많잖아요. 친박 주동자 말한 거예요. 그렇죠. 친박 그렇죠. 주동자. 예, 맞습니다. 예. 감옥 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그분들 지금 아직 추당 안 시켰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포함해서 이게 열 손가락에 들어갑니까? 한 10명이면 한 저희가 10명이면?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는 8적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원래 바른정당 만들 때 늘었네요 그 사이에 보니까. 뭐 우리 이준석 의원하고 저하고 나가면서 같이 따져봅시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 그렇게 좀 내보내면 우리 다시 합당합시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번에 재밌는 게 있는 게 뭐냐 모 언론사에서 이번에 주말경에 이제 그 KT에서 99명의 후원금 받은 명단 이제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는데 예. 그 명단이 제가 이제 흘러나오는 이름들을 들어보니까 KT요? 예, 원래 KT에서 99명 후원금 이제 나갔던 게 원래 KT에서는 대관 업무를 위해 가지고 예. 이제 상임 소관이나 이런 쪽에 좀 뿌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보니까 전혀 정치적으로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명단 나오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관리되던 친박들이 누구냐, 위에서 관리되는 친박이 누구냐, 그 명단이 같이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 한 10여 명 내보내면은 당이 개혁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제 당의 어떤 그 작품을 쇄신해야죠. 그럼 결국은 또 전당대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당대표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쇄신된 작품 속에서 예. 당을 이끌어간 새로운 지도자를 뽑을 전당대회를 이제 아주 잘 세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전당대회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당대표 나갈 사람이 기탁금을 많이 내야 돼요. 상황은 정말로 뭐죠? 처칠이 와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상황은 스스로 자력으로 극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외부에서 누가 와서 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자력으로 극복하면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아니, 차 전 의원 지난주에도 외부 인사 될 거면 안 된다. 당내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저 같은 사람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제가 안성수 주비위원장한테 얘기했더니 대답을 안 하대. 하면은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요? 네. 예, 잘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저는 옛날에 우리 네. 이준석 위원장도 했지만 저도 옛날에 현역 의원 하면서 비대위 했어요. 네. 예, 그때 비대위 했는데 비대위가 사실은 이제 그 당원 당규를 고치지 않는 한 비대위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권한이. 예. 사실은 이 당원 당규에서 의원총회와 그 전국위원회가 사실은 결정적인 권한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제가 비대위원장 되면 이때 전국위원회에게 당원에 대한 추출 권한을 하여튼 비대위원장에게 위임하는 조항 하나 만들려고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날 한국당에 이런 사태가 오게 만든 예. 주역은 좀 떠나주십사. 당명은 뭐로 한국역 바꾸실 건지 공약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 그거 별로 안 중요하다고 봐요. 예, 뭐 당 이름? 저는 뭐 사실은 제 생각에는 과거에 그 한나라당이 제일 좋아요. 글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거 별로 안 중요하고. 예. 그래가지고 당을 이렇게 만든 핵심 세력들은 내보내야 된다. 몇 명쯤. 세력보다는 네. 소위 말 8천 정도 되겠다. 8천 예, 정도. 그렇게 하고 실제 대의원들이 이 당협 250 몇 개 당협에서 뭐 많아야 한 뭐 100명 아니면 뭐 안 적으면 한 50명을 선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당협위원장의 입김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라 전체 핵심 당원 20만 명 어떤 자유투표로 하자. 그러면 소위 말하면 이 당협위원장의 입김이 잘 안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 아마 실제 진짜 당원이 원하는 당대표는 누구인가를 소위 말하면 돈 안 들게 뽑아서 당이 나아갈 길을 아마 저는 개척할 수 있고 그때쯤 되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도 감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 여당을 지지했던 분들 내지는 뭐 당 지지를 철회했던 분들이 어느 당을 지지할까 이렇게 이제 찾아보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 바른미래당하고 통합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리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바른미래당 얘기도 좀 해야 되니까. 네. 안철수 전 대표는 뭐 이렇게 정치를 은퇴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 은퇴한다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정치계를 떠나 있겠으나 거기 보면 1년이 1년일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2년 뒤에 총선 아닙니까? 예. 근데 부르지 않으면 못 온다. 이 말 다 섞어 생각하면은 2년 뒤에 돌아오고 싶으니 나의 지지 세력은 2년 뒤에 나를 부르는 액션을 취해달라라는 세팅을 이제 하신 거로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번에 좀 쉬긴 진짜 쉴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 너무 거침없이 달려왔고 실제로 뭐 선거 출마를 연이어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주변에 좀 잃은 사람들도 있고 챙겨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진심은 뭐 좀 쉬는 거는 진심이다 이번에는. 지난번엔 대선 끝나고 솔직히 나오면 안 되는 당대표 선거에 그러니까 자꾸 주변에서 뭐 다들 이렇게 특히 언론에서 거의 뭐 조롱하듯이 얘기하잖아요. 예. 예, 좀 그래서 저는 상당히 유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긴급히 이제 보면은 이제 비대위원장 후보군이 예전에 나오던 이제 이국종 교수도 그렇고 이런 분들 좀 약간 신선한 인물들에서 이제 관리형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번에 김형호, 김항식, 김병준 이 세 분의 이름이 거론됐었는데 물론 준비 측에는 부인했지만은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큰 겁니다. 결국에는 들어와서 대들지 못할 정도의 인물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친박 비박 갈등이 크기 때문에 뭔가 쇄신이라도 큰 쇄신이든 작은 쇄신이든 하려고 그랬을 때 권위가 없으면 짓밟힐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개파 갈등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권위 있는 지난번에 이회창 총재 이름 나온 것도 그런 맥락이고요. 지금 뭐 김무지 지사라든지 당의 원로급에 해당하는 정치인들이 계속 나오는 것도 저는 그 맥락이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바야 저는 왜 이제 아쉬움이 오히려 남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될 바야 차라리 약식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하고 빨리 준비하는 게 나았다. 원래 전당대회도 당이 이제 당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크게 순회 경선하고 이럴 때도 있지만은 약식으로 모여가지고 할 때도 있습니다 보면은. 하지만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대표의 권위라는 거 또 수습 능력이라는 거는 비대위원장과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한 달이면 하고도 남았다. 그래서 약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하여튼 뭐 김용호, 정의화 전 의장, 근데 김병준 씨 이렇게 좀 좁혀지고 있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병준 씨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의사를 표명했대요. 본인이. 그런데, 예. 근데 저는 김병준 씨도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내가 솔직히 이분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상당히 고민이 들 정도예요. 왜 굳이 이분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지. 네. 사실 제가 보면은 지금 한국당